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전문 분석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주중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가 2월이 돼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아마 1등 금액이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평소보다 베팅 금액을 크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축구 분석 방송이든 정답을 주는 채널은 없습니다. 지금 골 때리는 가족분들 기존에 구독해 주시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축구 승무패에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최종 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많이 틀리고 어떨 땐 많이 맞추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셔서 1등 되신 분들도 계시고 2, 3, 4등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1등이 된 건 아니죠. 축하 영상도 따로 안 찍는 이유가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거 보고 1등 되셨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고 하는데 내가 안 됐어. 배 아파서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분들이 잘 참조를 하셨기 때문에 등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올라가는데 중간에 광고가 많을 거예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작업이 사실 어렵기도 하고 자기 픽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토방 가서 옆에 아저씨 마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 영상 편집 등 그런 좀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광고라도 좀 넣어서 용돈이라도 벌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완전 생 사기꾼이에요. 자, 그리고 멤버십은 안 만든다더니 멤버십은 왜 생겼냐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댓글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최종 픽 이미지만 공유를 해달라, 골대법 정리된 거 이미지 올려달라, 프로토 조합 올려달라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로 올려드리겠다. 다만 무분별한 악플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달에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공유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최종 픽 영상을 따로 올리거나 제 픽을 멤버십에게만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축구에 정답이 없듯이 제가 정답을 드릴 수도 없고 정답도 아닌데 그거 뭐 미쳤다고 제가 돈 내라고 보라고 하나요? 근데 왜 그런 건지 자꾸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 똑같이 제 픽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걸 정리를 한 걸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것 뿐이고 프로토 조합 공유하는 건 솔직히 혜택도 아니에요. 개똥배라도 찍어서 공유하면 부러지더라고요.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가입하신 분들 은근히 좀 계신데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욕 한 번 안 하시고 아마 그냥 매주 고생한다고 그냥 한 달에 너 그냥 분석할 때 마시라고 커피 한 잔 사줄게 하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참 축구토토 분석 방송이 어렵습니다. 진솔되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든데 또 그만큼 분석 내용 말씀드리고 등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좋아요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의 최종 픽은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대법은 앞에서 영상을 공유를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멤버십 분들은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올려드렸으니까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골대법 영상에서 아마 대구가 4번 경기로 잘못 써 있는데 번호랑 상관없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경기 상주상무대 울산현대
상주상무와 울산현대 두 팀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3위의 상주상무이고 울산현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우선 맞대결 전적을 보면 당연히 울산현대가 앞서 있겠죠. 특히나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만나서 울산이 홈에서 상주상무를 4대0으로 개패듯 두들겨 팬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강상우 수비 보던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주상무 공격에 있어서 강상우 선수 굉장히 핫하죠. 강상우 선수와 함께 핫한 오세훈 선수도 리그 초반 접촉사고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할 시기였어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또 제 자리를 찾았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면 상주상무 홈에서는 항상 울산이 1점 차 승리 혹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주상무 원정은 울산에게도 쉽지 않다고 보이고 울산이 강원과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강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주상무가 기본적으로 군바리 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많이 뛰는 경기를 하죠. 충분히 상주상무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주상무 단통패 아니면 상주상무 무패 이렇게 투픽이 거의 국민픽인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 상주상무 승은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상주상무 승도 한번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상주상무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성남 대 강원. 성남과 강원 두 팀 모두 좋았다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진 그런 느낌의 팀들이죠. 성남은 어떤 전술, 어떤 선수를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성남의 전술은 변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강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짜여진 틀 안에서 선수들만 조금씩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리그가 진행되다 보니 체력이 점점 90분에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고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운이 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직전 경기도 사실 울산과 비길 뻔했는데 조현우 키퍼가 역동작에 걸렸음에도 그걸 막아내면서 승점을 지켜냈죠. 어쨌든 성남의 경기력은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성남이 어떤 전술을 쓸지는 모르지만 불안전한 김남일의 빠따 축구보다는 안정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김병수 감독님의 병수볼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성남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광주 대 수원. 광주는 이번 경기 광주 축구 전용구장 개장 경기로 10주년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나온다고 하죠.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는 광주에게 좋아 보입니다. 수원은 제가 지난번에 수원 대 성남 경기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임생 감독님은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으로 해볼 수 있는 전술은 다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원 승 없다고 성남 사이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 찍은 후에 사퇴하신 걸 알았습니다. 저 같아도 선수는 사주지도 않고 있는 선수까지 팔아버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온 걸로 아는데 맞죠? 그러면 감독 할 맛 안 나니까 저 같아도 사퇴합니다. 아무튼 수원 삼성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경기 축구 전용구장 개장 경기이기도 하고 지역에 높으신 분들 또 거들먹거리면서 경기장 와서 좀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광주는 잘 보여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승무 투픽이면 막을 것 같은데 그럼 투폴이 너무 많아져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수원의 수비를 결국에 광주가 뚫지 못하고 무승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전북 대 서울. 전북은 원래 서울한테 강했죠.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8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은 이번 시즌 핵존망 태클을 타고 있죠.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와중에 서울은 윤영선, 김남춘, 황현수 같은 수비 자원들이 결장이 예상이 되고 제일 큰 건 오스마르 선수의 결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지금의 서울은 오스마르가 없으면
뿌려지는 공들의 질이 다르다라고 보이고 전북의 강한 중원의 힘에 밀려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 영입된 외국인 용병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서울을 상대로 아무리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 전북이지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라이스 감독이 너무 거저먹는 느낌이 들어서 얌체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제가 감독을 하고 아무 전술이 없어도 지금 전북 성적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경기 저는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인천. 포항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특히 외국인 용병들 1588 라인 굉장히 좋고 송민규 선수도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포항이 아니죠. 포항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상대팀 인천이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 아길라르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해오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는 모습이고 선수비 후 역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뿌려주는 공이 확실하게 우리 팀 공격 자원에 전달이 되니까 골은 못 넣더라도 좋은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1승을 거둬보겠다라는 인천 선수들의 투지가 대단해 보이죠. 특히 상무와의 경기에서 2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마지막 극장 동점골을 넣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동점골을 먹힐 때 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누워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1승이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오반석 선수의 수비자원 영입으로 좀 더 수비를 탄탄히 했다고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 기록에서 포항과 인천은 단 한 번밖에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포항 기준 7승 1무 2패로 포항이 유리하긴 하죠. 이 경기 포항이 선제 득점을 한다면 다득점으로 인천이 패배를 할 것으로 보이고 포항의 공격을 인천이 잘 막아낸다면 극장골로 한번 인천이 승리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이 경기 저는 포항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대구 대 부산. 대구는 지금 너무나도 주전 선수 자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전 선수가 빠졌을 때 공백이 너무나도 커 보여요. 황순민 선수가 좌측 윙백에서 수비적으로 많은 활동량으로 커버를 많이 해줬었는데 부상 이후로 수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이고 공격적으로는 에드가 선수 부상 이후 세징야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 결과 세징야가 현재 피파울 33회로 최다 파울을 당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집중 견제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2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경기 역시 저는 대구의 승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부산이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제대로 뭘 보여준 게 없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 자체는 상승세를 탔다고 보이고 특히 대구의 황순민 선수의 공백이 큰 좌측을 뚫어줄 선수가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호물로 이동준 선수 쪽이라는 게 좀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대구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결장자들의 공백이 커 보이고 세징야에게 집중되는 공격 역시 집중 마크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아스날 대 와포드. 아스날은 리그 10위로 이제 남은 경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스날에게 중요한 건 다음 주 8월 2일에 있을 첼시와의 FA컵 결승이에요. FA컵 결승에서 이겨야 유로파를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은 당연히 FA컵 결승에 가 있다고 보이고 주전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려도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여요. 상대팀 와포드는 아스톤빌라와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1점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강등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로 보이고 개처럼 뛰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인 데올로페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1.5군 정도로 예상되는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번리 대 브라이턴. 이 경기 두 팀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번리가 리그 9위,
브라이턴이 리그 16위로 잔류를 확정지었어요. 그렇다면 두 팀 모두 의미 없는 경기에서 전력을 소모할 느낌은 들지 않고 그나마 7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는 번리, 로드리게스와 우드의 공격력이 살아있는 번리가 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의 맞대결에서도 브라이턴이 번리 홈에서 승리한 적이 없고 다만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최근 경기력으로 번리가 승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서 번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첼시 대 울버햄튼. 이 경기 사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첼시가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경기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는다는 전제하에 울버햄튼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강하고 트라우레 근육맨 형님과 최근에 포덴세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첼시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울버햄튼은 골 기록 후에 선수들을 좀 교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첼시는 주중 리버풀과의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울버햄튼에 비해 불리합니다. 리버풀과 난타전을 치르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사실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승무패 방송하면서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 최초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크리스탈 대 토트넘. 이 경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민 없이 크리스탈의 단통 패로 가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고 그 상대가 리그 잔류를 확정짓고 아무 의미 없는 경기를 치르는 7연패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이 경기 최근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토트넘의 3연승 중 또한 유로파를 향한 동기부여, 그리고 토트넘의 배당, 모든 단서들이 토트넘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에버튼 대 본머스. 에버튼은 잔류를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셰필드를 상대로 히샬리송의 헤딩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진짜 강해서 난 꼭 이 경기 이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난 이 경기 져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 대충 뛰어야지 라고 하더라도 축구선수라면 경기장에 들어가서 막상 공을 보면 막 몸을 날려서 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가닥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머스가 현재 리그 19위로 만약에 아스톤빌라와 와포드가 차례로 패배를 하고 본머스가 다득점으로 승리를 한다면 잔류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강하다고 보이는데 그럴 거면 지네들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잡았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버튼 홈에서 최근 10번 맞대결 동안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이 경기를 잡는다라는 건 확률상 높지 않다고 보여요. 이미 사우스햄튼한테 홈에서 2대0으로 깨질 때 우리는 이제 2부 리그로 가는구나. 자기들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레스터 대 맨유. 레스터 시티는 리그 재개 후에 경기력이 거의 폭망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전 경기 토트넘에게 3대0 대패를 했고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크다고 보입니다. 최현지, 페레이라, 칠웰, 후츠 모두 수비 자원들이고 특히나 미드필더 메디슨 공백 또한 공격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결정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해오는 팀들을 만나면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레스터 시티는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기에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맨유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수비 자원들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레스터 시티가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로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레스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 이 경기 두 팀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에서도
봤다시피 경기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최근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것도 그렇고 잔류 확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고 있으면 공격 자원을 투입해서라도 비기게 만들고 승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하센 휘틀 감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셰필드 최근 2연패에서 알 수 있듯이 잔류 확정 이후 급격한 경기력 저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해서 잔류를 확정 지었으니 이제 다른 강등권 팀들 누가 강등되려나 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면서 고생했다. 1부 잔류 고생했다. 자기들끼리 자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우스햄튼은 데니 잉스의 득점왕 경쟁도 있기 때문에 데니 잉스 선수가 득점왕 욕심을 부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 이 경기 웨스트햄은 리그 15위로 잔류가 확정이 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굳이 힘을 실어도 되지는 않지만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둔 적이 없고 특히 웨스트햄 홈에서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아스날과 와포드의 경우는 아스날은 FA컵 결승이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잔류를 확정을 지었지만 마지막 홈 경기에서 굳이 제대로 안 뛸 이유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는 뒤질 때까지 뛰어야 된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은 못 가져가겠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총 14경기 제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까지나 어떤 방송을 보시든 정답은 없고 자신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이 경기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기들만 내용 들어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커뮤니티에 최종 픽 이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억 골 때리는 가족분들 중에 꼭 당첨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